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에 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산지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진짜 오래됐어. 저 이거 2015년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그때 막 초반에 막 할 때라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하지? 고민했을 때 구입을 했는데 미루다가 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하기로 정말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노하우를 이제는 전수받을 때가 온 것 같아서 한번 책을 펴보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진짜 너무나 배울 게 많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를 표현하고 어디 앞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뭔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카리스마 갖고 싶으신 분들도 읽으면 정말 좋고, 요즘 아이들도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막 고학년 되니까 하더라고요. PPT 같은 것도 만들게 시키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책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들을 나한테 확 이제 집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들을 만한 것이다, 되게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하는 거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래요. 그래서 강력한 오프닝으로 청중을 끌어들인다면 나의 메시지를 수용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의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150명 이상 왔으니까 오늘 댄스를 할게요 라고 춤을 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화장실 가려고 나갔던 분, 쉬는 시간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갔던 분들이 정말 다 들어왔어. 댄스 보려고. 그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오프닝을 사로잡는 방법. 여기에 이제 어떤 방법을 할지를 다 나와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날씨가 이런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한대요. 뭔가 새로운 역사? 두근두근 무슨 얘기 할까? 역사를 바꿀 만한 일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자, 그리고 어떤 강사는 존 레논의 부인이래요. 요코라는 예술가이자 프레젠터인데, 이분이 이제 비엔날레 예술 전시회에서 흙으로 빚은 큰 항아리를 준비한 다음에 무대 위에서 천으로 감싸고 망치로 막 그걸 잘게 부수었대. 항아리가 다 부서졌겠죠? 그 조각을 청중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대요. 객석에 앉은 수천 명의 청중들이 모두 한 조각씩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비엔날레에 참가할 때 그 조각들을 가져오면 다시 모아서 항아리를 원형으로 복구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다 모일 리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순 거를. 근데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의 청중들이 그 항아리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안 뜨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돈도 별로 안 들면서 이렇게 부셔가지고 기념품을 수천 명한테 주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첫 단추를 강렬한 오프닝으로 기선 제압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옆 사람이랑 인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깨 같은 거 주물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친밀해지는 분위기가 되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불필요한 체중이 5kg쯤 줄어들 수 있고 10년쯤 더 젊어 보이게 되고 연간 수입은 1,000만 원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와, 살도 빠지고 젊어지고 돈도 벌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무조건 듣겠죠. 관심을 확 끄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요. 제가 너무 떨리네요. 이런 말 하면 이제 폭망.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5시간 이내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한 거죠. 당신은 5분 아니면 5시간 이내에 이 제품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제품을 사게 될까? 5분 만에 살까? 난 5시간 만에 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5분 만에 사는 걸 선택하든 5시간 만에 사는 걸 선택하든 뭔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일화 같은 걸 소개해야 된대요. 그럼 뉴스 같은 걸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가급적 최근의 것을 사용하래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홍삼 홍보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이 되게 없을 때 영화가 보고 싶은데 광고를 보면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는 그런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광고를 해요. 근데 홍삼을 파시더라고요. 홍삼을 제 기억에 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 가격.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안 사서. 그런 금액대로 홍삼을 파는데 뉴스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뉴스 앵커가 홍삼에 대해서 얘기한 거, 면역력, 뭐 이런 거. 아니 그걸 보고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쇼핑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짜 영화를 보러 오셔서 홍삼을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뉴스를 활용하면 신뢰도가 되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홍삼을 막 2박스 사가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 강력한 인용구 활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인용구를 활용하면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청중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라고 해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보래요. 향후 5년 동안 우리 업계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를 뭐 한 명씩 줄 수도 있겠죠. 요즘 뭐 남편이랑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렇게 몇 사람의 답변을 듣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이어나갑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이야기를 하겠네? 라고 하겠죠. 잘 만들어진 비디오 역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래요. 고객들의 모습과 육성이 담긴 비디오나 유통 라인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생한 이야기. 저는 제가 방송 출연했던 거, 뭐 EBS, KBS, MBC, SBS 같은 자료를 조금 활용해요. 왜냐면 PD님이 편집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제 소개 같은 거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청중들에게 칭찬을 하래요. 빈말이라고 해도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시장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뭐 기업 강의를 갔다. 이 회사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유능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있는 것도 칭찬하고 초반부에 이런 일을 하래요.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기업 강의를 가면 다들 팔짱 끼고 듣기 싫은데 회사에서 일부러 억지로 들으라고 해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강사고 나는 발표자인데 잘났고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못났고 당신은 모르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듣기 싫습니다. 다른 고객이 자신들의 사용 경험과 만족도에 대해 말해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대요. 자, 예를 들면은 소비자의 증언, 청중들의 증언, 이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나 혼자 내 제품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나 혼자 나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을 높이려면 후기, 경험기, 사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에 내가 하는 컨텐츠에 대한 내 제품에 대한 후기가 되게 많으면 좋겠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제3자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증언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아까 후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문적이거나 객관성 있는 모든 데이터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공신력 있는 기관, 유명 인사의 증언 이런 거. 누가 이걸 했는데 좋았대요. 연예인 누가 썼는데 맛있었대요. 이 화장품이 어땠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프로들이 권장하는 슬라이드 하나당의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90초 이내라고 합니다. 저는요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놓고 글씨를 너무 많이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막 5분 10분씩 설명하면 듣기가 싫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내가 이 슬라이드로 몇 초간 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90초는 넘어요. 저는 3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 프레젠테이션이라면 90초씩 한다면 40페이지면 적당하다. 이렇게 페이지 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 준비할 때 얼마나 강의 필요해요? 뭐 1시간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3분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3 곱하기 30분 90분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내가 한 페이지당 얼마씩 강의를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PPT를 만들기 정말 좋겠죠. 사람들은요,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보조자료 없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이미지를 봐야지 탁탁 머리에 기억에 남죠. 저는 그래서 항상 PPT를 거의 준비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다음 얘기 내가 뭐를 할지가 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PPT를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청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소문을 수집하고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에 누가 오는지, 그들의 배경, 담당 업무, 취향, 스타일, 인맥 관계 등을 모두 파악합니다.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소득이 얼만지. 저는 이제 재테크 강의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소득, 나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미리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금 할 수 있어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어떤 분은요, 주요 인물에 대해서 사진을 쭉 붙여놓고 그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외운대요. 프레젠테이션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프레젠테이션을 끌어보면은 되게 소속감이 들겠죠. 자, 이 이후에는 숫자나 데이터나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숫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